정진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처한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도사님께서 버스를 타고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 물류산업 기 확실히 살리자는 주제로 새보람 행복버스 7곡분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경상북도 정치기획국장의 경북형 민생을 되살리기 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정치기획관 이경곤입니다. 지금 오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 기사기를 도중에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6.25 71주년인데 또 호국평화에서 칠곡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신 사진은 이제 작년에 칠곡평화보수 개장할 때 사진과 또 이제 낙동강 세계평화 대축전 또 우리 지사님과 또 국회의원님 같이 선문시장에서 공부하는 활동 사진입니다. 민생 기사직이 앞서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최근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공용 화석입니다. 지사님께서 구글에 방문하셔가지고 공용 화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저렇게 공처럼 우리도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에 산다는 어떤 그런 자주 이렇게 도정의 핵심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음껏 상상 모르고 새로운 공간입니다. 여기서 마음껏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20분에 화공 특강을 계속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조류에 공무원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지금 정부 학부평가 2년 연속 정성평가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저희가 이제 인사업무 공무원 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렇게 요새 경북형 모델이 대세로 뜨고 있습니다. 민생 기사직이라든지 경북형 마스크 칠곡에서 많은 도움을 그때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경북형 관광이라든지 경북당 행복도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또 칠곡 군수님께서도 2년 연속 정부학평가 정량평가에서 도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만 계시면 지사님과 백승희 군수님께 박수 한번 보여주시면 1등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오늘 숱한 위기 속에도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역사에 대해 큰 역사인 통합신공항을 이렇게 이전을 확정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 주체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결망항과 또 연결망대교 건설을 통해서 이 투포터심을 갖추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는 아시아의 관광 물류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에서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전국 최초로 야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해서 코로나 어떤 그 불길을 잡았던 경험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이제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경북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정부보다 2달 먼저 시행했습니다. 4월 26일 날에는 10만 이하 12개 시군을 이렇게 사회적 거리 거리 제한을 완화했고요. 2차로 이제 6월 24일 영주 문경, 3차 안동 상주, 4차 김천 이렇게 점차 확대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코로나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요. 경제가 굉장히 경상북도가 오는 26일 0시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군단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합니다. 시범 대상 지역은 군위와 의성, 예천, 울진군 등 경북 12개 군 지역입니다. 우지역과 수도권과 똑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 수준을 하는 게 맞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보탬이 돼요. 정부의 지적주는 그 보조금보다도 훨씬 더 낫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는 미래 100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의 결국 관행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자원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 중심 혁신 도전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어떤 경북 바이오사업 육성을 위한 일각 체결인데 이것은 이제 포스코와 저희가 했습니다. 포스텍과 했습니다. 그 경북에 있는 안동에 있는 바이오사업 연구원을 포스텍에서 아예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바이오사업 연구원의 연구원들도 포스텍에 가서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우리 도 전체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래를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칠곡군하고 저희는 항상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열대 이웃자인 칠곡 관광벨트 조성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저희도 알고 있고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관광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힐링시키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선정시키기 위해서 경상북도 대구시 칠곡군에서 4개 나시단체가 같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면 칠곡의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은 4차 산업 시대도 잘 대응해 나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대거 사업이라든지 빅데이터 AI를 농기계에 접목시키는 스마트 농기계 산업 구축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영남 내륙 물기지에 도시인데 칠곡 같은 경우는 7개의 고속도로와 4개의 국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장점을 활용해서 물류 쪽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오늘 칠곡에서는 이렇게 물류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생기사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 모임 취소가 잇따르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했지만 지금은 손님이 끊겨 임시 휴업했습니다. 곳곳에 문 닫은 식당들이 눈에 띄고 적막감마저 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빚을내 가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생활비는커녕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행 관련 업계는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체 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되며 관광업계에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충격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침체한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가 1년 이상 계속됨으로써 우리 서민들 살기가 굉장히 어려졌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주 절벽에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뜻에서 이 회복버스는 직접 현장에서 상인들, 소상인들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현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경기 민수자기 종합대책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당장 시급한 단기 과제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총 53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1조 761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을 미리 안에서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5,515억 원을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도 원한 가격으로 이렇게 받아내 주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 재정에 1만 원을 이렇게 우리 지역 경제에 옮겨 다 불러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1월 26일 날 미생 이사직 정책을 시행하시면서 동시에 1월 공급 전액을 이렇게 미생기사직 행보남 캠페인에 기부를 하시고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에서 많이 기부해 주셔가지고 현재 15억이 모였습니다. 이 15억은 청년들 청년 소상인들 적극 지원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생 기사직이 세발운동 버스 운영도 현장에 나가겠다는 지사님 철학에 따라서 오늘 모셔가지고 여기 전업 종사자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사람 상품권을 1조 원을 발행합니다. 작년에 6천원을 발행했는데 금년에 1조 원을 발행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돈이 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소상인들의 이렇게 대출금에 대해서 2차 보전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인들에게 그 카드 수수료도 저희가 50만 원씩 작년에 이렇게 매출액 4억 원, 2억 원이었는데 금년부터 4억까지 해서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함 체인지 사업은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뉴판이라든지 개선해서 새로운 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가게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립예술단도 시장에 가서 상인들의 길을 이렇게 진작시켜 노력하고 있고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형 차량을 이렇게 취득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이렇게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렇게 자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도로부터 정책 자금을 이렇게 지원받은 분들의 정책 그 상환을 이렇게 유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어떤 온라인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 우리 도의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들이 입점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송도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법인 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버스에 대해서도 버스 기사에 대해서 1년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조금의 이렇게 위안으로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업이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 7천억 정도, 1조 7천억 규모의 건설 사업을 상반기 내에 70% 이상 발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발주 제한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 도내에 있는 400개 여행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모바일 플랫폼 시대에 맞추어서 저희가 경북여행 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만 건 정도 판매되는데 금년도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50만 건 이상의 어떤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코로나로 해서 좀 심신이 지쳐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뭐 숲이라든지 방금 보신 양떼 목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취관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지금 방금 보시는 동면 수변지에 있는 게 현수교입니다. 저런 어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좋은 명소라든지 아니면 낙동강 캠핑 장소라든지 이런 어떤 캠핑 여행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핫스팟을 발굴해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즐기러 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계층도 저희가 이제 보살피고 있습니다. 위기계층에 대한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전년도 14,000가구였는데 금년은 34,200가구로 이렇게 확대해서 긴급복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용 절벽에 대응해서 현재 우리 재정 일자리 사업 79,341개 준비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80%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4,000명 정도가 이렇게 혜택을 보았습니다. 농업 분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싱싱농목을 완파한 시즌2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벌써 18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7곡에 지금 벌꿀이죠. 저것도 이렇게 판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택배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택배에 대해서 건당 8,00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상경협력 기금도 지금 적극 유치하고 있고요. 그 농기계 임대료도 50% 인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농업인에게는 최대 15만 원까지 행복 바우처를 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영역과 제속 개선으로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이 1년에 11조인데 이 11조를 아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심의 절차를 단순하게 추진해서 일을 빨리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지사님께서 감사 같은 것도 거의 면제해서 저희가 감방 안면 안 당한다는 어떤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새 작은 세금액이 작다고 해서 또 소홀히 하거나 또는 몰라가지고 체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체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기에 이렇게 상담을 해서 지방세 체납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해가지고 저분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1월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월에는 이렇게 우리 파는 게 이제 우리 돈인데 마이너스 15% 정도의 어떤 그 카드 매출액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6월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3월에 29% 정도 생겼고 4월에 20% 정도의 회복을 보였습니다. 출고 같은 경우도 4월에 19%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의 어떤 뭐 민생 기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결과로 이런 수치상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찬란한 일상의 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가담의 장소를 마련해주신 백성기 지구부님의 환영 인사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생활한 행복 버스를 타고 이철호금을 찾아주신 이철호 도지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정용 국회의원님, 그리고 장채학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또 박경호, 김시환, 그리고 사회단체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 물류산업의 이제 애로사항도
성취를 하시고 또 그 발전 방안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물류산업의 대표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고국은 지난해 코로나 등등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평화전망대라든지 또 보훈해관 건립 등 이러한 유자연 관광벨트 사업을 잘 추진해오고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가까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도지사님 모시고 사단법인 후국 원로회의의 주관으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6.25 때 참전하신 우리 호국 영령들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지난해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님의 추모하는 행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칠곡이 호국 평화의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인문학을 입히고 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글씨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생소할 겁니다. 되게 군수 글씨도 아니고 업장님 글씨도 아닙니다. 우리 칠곡 할매들이 한글을 배워서 많은 노력 끝에 개발해낸 글씨체입니다. 5분의 할머니들이 이러한 글씨체를 개발해서 한글과 컴퓨터에도 탑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저 글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 할머니들이 정말 가장 문명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듯이 저 할머니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호국 평화의 도시답게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고 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경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지사님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아무쪼록 이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 예방 접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령대별로 또 분야별로 이렇게 지정해주는 백신 접종에 많은 모든 분들이 제때에 접종을 해서 우리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지금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도 원래는 하기로 확정을 되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완벽한 그런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만 외진 분들을 모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이 백신 접종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칠곡을 방문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우리 도의 칠곡장님들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따뜻한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주 국회의장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의용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칠곡군 국회의원 정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우리 칠곡군의 우리 지도자 우리 회장님들을 한 번에 뵙고 인사드려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장상규 보훈단체협 회장님, 이기수 서양훈의 회장님 6월 한 달 동안 호국 보훈을 기리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백성기 군수님께서 KBS 인터뷰를 하시는데 보니까 6월 호국의 보훈의 달만 호국 보훈을 할 게 아니라
연중 상시로 호국 보훈을 일상화하는 그런 치국군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인터뷰를 봤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 호국 평화도시 치국군은 1년 4계절 내내 우리 호국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호 도지사님께서 치국군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회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셨을 테고 특히 오늘 물류 관련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 속에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편하게 주시면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저도 계속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브리핑하신 우리 이경건 정책기획관님께서 칠곡 구군수님을 지내시고 가셔가지고 칠곡군에 대해서 편하게 브리핑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에서 오신 우리 시국장님들 환영하고 우리 칠곡군 또 성주군 고령군 사업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도의원님들 그리고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칠곡군의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경청하고 저도 실천할 거 있으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기 살리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호 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에 칠곡에서 이 행복버스 민생기 살리기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좀 슬슬 풀리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백신도 이제 경북도 많이 맞기 했고 9월달쯤 되면은 한 70%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은 일상생활도 좀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 백신 접종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작용이 약간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독감 예방주사 맞았을 때도 어떤 백신하고 같은 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두 분 다 맞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좀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그 때문에 돌아가시다 하는 우리도 백신 맞고 돌아가시면 한 30명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연관관계를 못 찾겠다. 한 번도 연관이 있는 걸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두려움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선진국도 다 맞고 있거든요. 미국의 영국의 선진국들도 다 맞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백신을 빨리 맞고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이래 다니는 이유가 코로나 작년에 와가지고 굉장히 직격탄을 많이 맞았고 특히 대구 경북이 먼저 와가지고 더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 들어서서 야 쉽게 끝나지 않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특히 자영업하는 또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굉장히 제일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도 주지만 재난지원금도 100만 원 줘봐야 큰 효과 없으면 사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절벽에 서가 있는 분들한테 손이나 좀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도청이 있다, 또 나라가 있다, 군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좋겠느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러상을 듣고 해결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시골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가 안 풀렸습니다만은 계속되고 있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3월 달부터 울릉도는 한 명도 확진자가 없습니다. 사실상 통계상은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울릉도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아파서 검사를 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또 다른 데 사람들이 울릉도로 숫자만 채워졌지만 실제로 울릉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한테 울릉도는 확진자 한 명도 없는데 왜 서울하고 똑같이 하느냐. 서울에 하루에 수백 명 나온다고. 그래 지역에 따라서 시도지사들한테 맡겨달라. 이랬는데도 전국에 일반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 건의를 했더니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 제가 그럼 우리 군단위나 해보자. 그래 13개 군이 있는데 7국은 군이지만 그 인구는 많고 또 인근 대구와 구미에 붙어 있어서 좀 위험하다. 이래서 7국은 빼고 12개 군만 4월 26일부터 풀었습니다. 그 외식업 회장님 와 계시는데 식당들이 가보면은 할기가 넘칩니다. 그 5인 이상 물 다 풀었더니.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으니까 북부 지역 시일이 그러니까 상주시, 영주시, 안동시, 북부지에 있는 문민시, 김천시 오늘 지금 프로가 17개 시군이 지금 우리는 거리두기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가 몇 명이든지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 위주로 경기가 풀리고 제가 안동 예천 나가보면은 그 전에 모임 같은 걸 못했던 걸 하게 되니까 오히려 식당들이 엄청 붐빕니다. 또 보복 심리가 있어서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만나자 이래가지고 청도에 갔더니 그 다방이 커피숍이 145개 있대요. 대구 사람들이 그걸로 다 온 거예요. 청도에. 그래서 청도 그 외식업 그쪽 방면으로 녹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물론 정의용 국회의원 계시는 성주 고령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재난지원금 100만 원 아무 소용없다 이거.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7국도 7월 1일부터는 7월달에 전국적으로 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려고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도를 보니까 괜찮다. 경부상북도에서 먼저 해보니까 시범적으로 해도 큰 탈이 없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또 우리 7국은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의장님 또 의원님들 앞장서고 특히 초선 국회의원께서 가는 데마다 인사 듣더라고요. 어떻게 겸손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루에도 몇 번 온다고 하고 그런데 그래서 7국이 좀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 이 도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두 사람이 7국에서 보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고 뭐 많이 괴롭히지만 그래도 인성이나 모든 것이 아주 우수한 분을 보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뭐든지 질문하셔도 되는데 우선에 물류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7국에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이야기할 게 있고 또 군수님이 할 게 있고 국회의원님이 또 도의원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3 주제로 위생 애로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7국 군 관계자 여러분과 도지사분들 너무나도 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저희는 그 CU라는 그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이 전국에 한 15,000개 점포에 깔려 있는데 여기를 이제 물류 배송을 하는 BGF 로지스라는 회사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따가 좀 방문하시겠지만 일단 대구센터에서 한 750점, 800점 되는 경북 쪽에 이제 점포를 배송을 대행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이제 물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각 사에서 ESG 경영이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이다, 뭐 사회적 공헌이다 이런 것들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은 이제 전기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지금 뭐 1톤만 지금 테스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각 지방별로 좀 이게 그 지원 체계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화물차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북에서 좀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 특별하게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화물차는 대형을 하면 전기가 굉장히 어렵게 배터리 차는 전기차는 어려울 거고 대형 화물은 대부분 앞으로 수소로 할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 경북에서 지금 수소 이걸 먼저 생산해야 되겠다 해서 포스코하고 포스텍, 화학제철
그다음 포항 공과대학하고 도하고 MOU를 했습니다. 하는데 수소가 앞으로 큰 에너지로 될 건데 수소를 만드는 게 현재 만드는 거는 LNG가 가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CO2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렵다. 그렇으면 전기를 물분해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거기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그 포항제철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포항제철을 앞으로 전부 석탄으로 떼고 하잖아요. 석탄 떼는 그거를 전부 수소로 바꾸겠다. 수소로 바꾸면 전기를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그 쓰는 수소만 하려면 원전 저런 게 15개 있어요. 원전. 그냥 전기는 뭐 불가능하고 그 뭐 태양열, 풍력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뭐 원전 계획을 하나도 없고 보니까 전기 모자라면 뭐 러시아에서 사온다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기값이 싸서 또 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전기 질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전기가 질 좋다고 하는 말은 전압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전압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기가 다 베립니다. 그래서 그 화물차 저들이 지금 1톤 화물차는 전기 배터리를 가능할 거예요. 그런 우리 도에서 원래 한 6,500대 정도 전기차 보급하는 거를 시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6,500대. 그래서 이제 전기차 보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류 지장이 없도록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류 관련해서 우선에 질문 한 두세 사람 더 주시고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뚜기 물류를 총괄하고 있는 정중현입니다. 네. 저는 지사님께 스마트 물류 활성화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물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서두에 제가 저 화면을 보면서 또 와닿는 게 있는데 공룡 화석을 보면서 공룡이 왜 망을 했는지 저희들도 혹자는 스마트 물류가 활성화가 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스마트 물류에 대해서 일자리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도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기업이 조만간 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우리 경북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에서 물류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저단가인 뭐 스티로폼이나 생수 같은 경우에는 물류 원가가 굉장히 높겠지만도 평균적으로 제조업에 10% 물류 원가가 나오는데 스마트 물류를 통해서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면은 우리 기업 경쟁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틀 전에 제가 뭐 우연찮게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스마트 물류 인증 제도가 있는데 전국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신청자가 굉장히 부진하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경북 지역에도 중소형 물류회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인증제도 홍보를 잘 해가지고 상당히 조건이 조섭되다 보니까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굉장히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인증제도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게 좋은 제도도 있는데 더 좋은 거는 그 예산이 중소기업 중견 물류업체에 30%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에도 이런 홍보 활동을 잘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에 이거 계시는 분들이 스마트 물류가 뭔지 잘 감이 안 잡힐 거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마이크 들으세요.
저도 스마트 물류 전문가는 아닌데 스마트 물류란 자동화, 로봇 기술, 인공지능, 사물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 등을 활용해서 화물 이동을 최적화하고 자율적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효율을 내는 이런 시스템을 스마트 물류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좀 다양한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을 낸다는 이게 스마트 물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마트 물류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리 사람이 이제 자동차로 운전하고 배달하고 이런 것들을 기계가 이제 자동화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되는데 우선에 우리 이게 법들이나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 물류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을 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김천 지역이 조만간에 이 특구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지역에서 시범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를 보내는데 이 전기차만 써야 된다든지 전기 자전거만 해야 된다든지 환경 훼손이 안 되는,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걸로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걸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거 할 때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선에 김천에 스마트 물류 특구가 있고 그걸만 보고 난 다음에 더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방금 우리 전분이 말씀하신 그 지원 사업 이런 건 인정제도, 현재도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인정제도가 국토부에서 저걸 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도에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우리 물류 관련해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정 이런 것들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예산도 지금 한 200 가까이 책정해 놨으니까 시군과 협의해서 그 나중에 우리 택배 어떻게 전무이사님 그렇게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근데 구매는 인구 안 줄었는데 칠곡이 칠곡 전체는 얼마나 줄었어요? 저희들도 2017년 상반기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됐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인구 감소된다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시기가 LG나 삼성의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 이 석적이 국가 상공단이 석적하고 구미하고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근로자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살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줄어드는 인구가 지금 거의 우리 군의 인구가 우리가 12만 7천까지 갔었거든요. 갔는데 지금 11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석적이 약 한 4천 명 이상 줄었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아주 많이 줄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줄었는데 워낙 석적이 많이 주니까, 그래도 북산 쪽은 그나마도 그 대형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이사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참 좀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약 한 3,500명 수용했던 LG 디스플레이 기숙사가 우리 석적읍에 있었는데 그게 최근 민영 주택 사업자한테 매각이 되어서 그래도 다행히 주택 사업자한테 팔렸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기존의 기숙사 건물을 다 내려앉히고 새로이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아파트를 최대한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 아파트라도 빨리 좀 지으면 그래도 우리 석적에 또 우리 칠곡 우리 인구가 좀 증가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칠곡의 구미 영향을 받아서 인구가 좀 줄어든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칠곡 자체 이제 개발이 되면은 구미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구미가 칠곡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김필규 회장님 이번에 상위 회장 됐으니까 상위가 잘 돌아가야 그래 일이 안 벌어져요. 인사말 겸
변호사님 이야기 좀 해보시죠. 예, 도시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래 상공회장으로 된 지가 좀 얼마 안 됐지만 제일 애로점을 봤을 때는 이 칠곡군이 대구와 구미에 이게 샌디 뭐 이치가 됐다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상공인들이 제일 좀 애로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여기서 좀 돈 좀 버시면 다 또 대구 구미로 다 가시고 뭐 이러기 때문에 칠곡군의 이게 시장 경제라든지 뭐 이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래 하면 되는데 그게 정말 애로점이 있고 제일 기업인으로서 정말 좀 애로점은 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자꾸 하는데 사실 기업에 이 중소기업이 전부 다 칠곡군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광고를 내도 사실 중소기업에는 이게 오는 젊은 층이 지금 없고 우리도 이런 뭐 계속 광고를 내도 좀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혹시 도지사님이 그걸 뭔가 좀 칠곡군에 확실한 뭔가 좀 좋은 보약이랄까 이런 걸 한번 좀 있으면은 좀 풀고 좀 확 가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님 우리 칠곡군을 좀 많이 좀 돌봐주시고 우리 중소기업 대구하고 있는 이런 업체가 사실 1,500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사실 너무나 힘이 지금 없고 너무나 기가 지금 다 지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건 기 좀 살려주시고요. 예, 칠곡군에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칠곡 업체가 1,500개나 있어요? 예. 칠곡 업체가 엄청 많네요. 지금 뭐 칠곡군에 이게 상위에 두를 수 있는 게 이제 연간 매출 50억 이상 되는 업체가 지금 상공 회비를 내는 업체가 약 한 8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예. 50억 매출 안 돼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관 수정을 하려고 여기에 맞도록 그 예전에는 여기가 좀 많이 50억 이상 되는 업체가 지금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도 좀 수정을 하려고 지금 그래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경희 여성 회장님, 여성 변호사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희입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백성기 군수님 이렇게 석대로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일단은 우리 지역이 잘 돌아가야 저희들도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석적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제일 크게 피해를 보는 게 저희 어린이집들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작년에 비해서 영아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영아가 와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리고 저희 집에 다니던 부모님들도 학부모님이니까 아주 나이들이 젊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던 상공단에 이런 데가 춥다 보니까 다니던 회사에서 명퇴하고 뭐 한 1년 이렇게 노시다가 직장을 구해가 가는 데가 평택이거나 뭐 용림이거나 이런 데로 가니까 엄마가 이제 아빠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살던 집을 세를 놓든지 하고는 또 그쪽으로 따라 이사를 갑니다. 저희 집에만 해도 그런 아이가 한 7, 8명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아빠들도 참 안 됐지만 남아있는 저희들도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어린이집에도 한 70명 넘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영아들이 와줘야 그 아이들이 크면서 유아 자리를 맺고 올라가는데
영아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단절이 되어버리잖아요. 내년 되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줄겠다 싶은 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 같은 데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어서 어떻게 이사도 못 가고 폐업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제 희망 사항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만을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될지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되는 거에 가장 체감을 많이 하는 게 저희 현장에서 있는 어린이집들, 유아 교육기관들이 가장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대되는 게 우리가 공단에 의존하지 않고 칠곡군이 특히 석적업이 칠곡군 관내에서 칠곡군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서 칠곡군을 좀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석적업은 구미와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구미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가 많을 때는 외관에 이제 발표 이런 거 하러 가면은 저희 학부모님들이 왜 외관에 가서 하느냐고 외관 지역을 전혀 모르시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알려드리고 싶어도 학부모님 없어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미시에 의존하는 어떤 경제의 흐름이 칠곡군에 좀 의존하는 그래서 칠곡군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벌어먹고 살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지사하고 걱정하는 거 똑같네요. 저도 뭐 우리 도가 자연 감소, 그러니까 인구가 자연 감소 한 작년에 10,000명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한 16,000명 됐는데 아기 태어난 거는 16,000명, 한 10,000명이 자연 감소가 되고요. 또 젊은이들이 한 20,000명 떠납니다. 20,000명. 떠나는데 그러면 30,000명이 손해보잖아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한 26,000명 줄었는데 어르신네들이 좀 들어옵니다. 기촌, 기향, 그게 들어오고. 근데 이 수도권에 1년에 20대, 30대 초반이 10만 명이 올라갑니다. 수도권. 우리 뭐 대구, 경북만 가는 게 아니고 충청도, 뭐 전라도, 뭐 이렇게 같이 영남 10만 명이 올라가니까 서울에 집을 안만 지어도 이 사람들이 다 결혼 연령이 돼가 올 취직해가 들어오거든요. 그 10만 명씩 보태주니까 이게 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 그래 집값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성의 국회의원이 지금 중기부 장관을 하는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도청에 왔는데 우리가 기업 구하러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잖아요. 기업체 좀 오라고. 그런데 자기들은 기업체 못 가고 겁이 난대. 화성에 자기한테 민원 기업체 땅 좀 돌라고 민원들한테 200건이 밀려갔대. 200건. 오지 말라는데 자기들. 제발 좀 오지 마. 평택 1년에 5만 명씩 늘어나요. 지금 85만 명 평택. 그 얼마 전에 30만 도시도 안 됐는데 85만 하루에 자고 나면 또 들어오고 5만 명씩 늘어나요. 그래 전부 수도권을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권 노망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방은 소멸하고 말 거다. 그래서 정책을 완전히 팔을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대구 경북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울처럼 수도권처럼 해야 됩니다. 그 왜 수도권 가느냐. 경기도에 저 일산 또 왼쪽에 김포 저 남쪽에 저 용인 저 오른쪽에 성남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저 서울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철 타고 다 갈 수 있으니까. 전철 타고 30-40분만에 다 가잖아요. 가가 뭐 서울의 문화예술회관, 동대문 시장, 또 뭐 어디든지 다 교육도 서울서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교육, 병원 좋고, 뭐 다 좋으니까 거가 살지 왜 이어 살겠냐. 이거는 뭐 칠곡은 대구 가깝지만 저 안동에서 제가 대구 가려고 하면 1시간 반 가야 됩니다. 1시간 반. 그러니까 우리도 전철 연결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거 엄청 크게 짓고
대구 인근의 문화예술관 지르면 칠곡에 사람들이 와 살고 경기도 일산 성남가 살듯이 이 칠곡에 사람 살고 대구 와서 좀 문화 즐기고 그런 형태로 대구 경북이 통합해가 한 도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수도권을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을. 그래서 제가 이래 도지사 3년 해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자체 개발이 어렵겠다. 또 대한민국의 예산을 전부 중앙정부에 다 지고 있어요. 중앙정부. 우리 거는 별로 없으니까 중앙정부에 지고 통나라 판단을 다 합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작년에 썼던 게 한 12조 되던데 도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 거의 없습니다. 다 정해져가 내려와가지고 그 칠곡 군수도 뭐 자기 돈 자기가 별로 쓸 거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를 하나만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제 때가 오히려 더 예산 갖다 쓰기 쉬웠어요. 왜? 임명제 하니까 다 같은 한 식구들이잖아요. 같이 있다가 같이 근무하다가 네가 뭐 경북도지사 갔다 왔나 뭐 제일 고참들이 가니까 그 얄마 이런 거 좀 내놔라 하면 뭐 빌도 각각 내고 뭐 다 오는데 요새는 선거해 놓으니까 그 또 다스리려고 덤비던 거예요. 다스리려고. 근데 중앙에 가서 매일 하는 게 도지사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좀 균형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라. 예산을 그냥 이름 없이 좀 던져줘야 우리가 뭘 해보든지 하지. 그래서 뭐 그런 애로사항을 가 있는데 서경희 회장님 저랑 똑같은 그런 심정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판을 한번 바꾸자 이래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다음 대통령 선거하면은 그 우리 당에서 대통령 되면은 판 바꿔가지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지. 이래가 지방이 다 죽게 돼요. 다 서울로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삼성에요. 꿈이 삼성에 연구동을 만들려고 3,000명 연구자를 뽑으려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2년만에 지니까. 사람 뽑으러 가니까 3,000명 뽑아야 되는데 3사람밖에 못 뽑았어요. 아,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연구자, 박사들. 꿈이 산다 하니까 꿈이 안 간다. 그 사람들 수원도 안 갑니다. 수원이 마지막 수원이. 수원까지는 그래도 출퇴근인데 가능하니까 A급들은 수원 판교도 잘 안 가는 거예요. 판교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수도권 보면 그래서 미국은 구글이 세계 최고 회사인데 어디에 있느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참 들어가면 제가 가보니까 한 8만 도시 있어요. 이 칠곡보다 더 적은 도시. 그래도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직장입니다. 세계 최고 석학들이 모여갖고 있는 거예요. 8만 도시. 그럼 미국 구글이 뭐 어디 우리 그 삼성이 꿈이 있다 해가지고 꿈이 인기 없는 게 아니고 삼성이라 하면은 최고다 이런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꿈이 있으면 안 오는 거죠. 그 뭐 미국은 보스턴 그 30만 도시인데 그 하버드가 세계 1등 도시가 1등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하버드. 우리 대구에 250만 도시인데 1등 대학이 오네. 그 우리가 의식을 바꾸지 않는 거. 그 왜 그러냐? 문화, 교육, 의료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하고 똑같이 하자. 그런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그렇게 국가 경영을 바꿔야 되지. 그래서 어린이집 애로사항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 많이 오는데 어린이집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국가기관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국가 의무제로 가서 국가학교, 공립학교 태국으로 될 있으니까 좀 버텨주세요. 알았죠? 오늘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 그다음 우리 도의원님들 인사 겸 애로사항 좀 있으면 말씀. 예, 지사님 오늘 그 6.25 특별한 날에 우리 주군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뭐 특별하게 건의드렸거든 시기상 좀 지난 것 같은데 전전 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추구군이 대구 군이 인접에 중간에 끼어서 좀 애매하게 군단위 전체 거리두기 집합 이제 해제가 다 되었는데 우리 군만 이제 제외돼서 국민들 상당히 또 소수민들께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 또 확실하게 좀 지금 말하면 지금 당장에 좀 풀렸으면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 지사님께서 다른 쪽으로 좀 보상의 그런 좀 지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박경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모처럼 우리 칠곡군의 어르신 지도자분들 한자리에 모시고 또 기업인들 함께 이런 간담회를 하게 돼서 참 보람 있는 날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왜 빵을 훔쳐 먹는지 한번 겪어보면 모릅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힘듭니다. 저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데도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 1억을 적자를 봤습니다. 매일 출석부를 줬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힘드는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지사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칠곡군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 도의회 가면 23개 시군의 도의원들이 서로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저 아우성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칠곡군은 조용조용 말씀드리도 솔직히 제가 다소 늦긴 했지만 부탁드리고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이 우리 지사님 고향은 원래 김천이죠. 김천인데 김천은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이게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형님 예산칸이라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지 김천은 못 갑니다. 근데 아까 무슨 말씀 중에 칠곡하고 영구가 계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칠곡은 입맛 띄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 국장님이 내가 예산을 자꾸 많이 요구하니까 야 칠곡군은 빚도 없는데 왜 자꾸 도에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그랬냐. 그것도 20% 30%도 아니고 50%씩 내놓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칠곡군은 군수가 살림을 잘 살아서 그렇게 빚이 없지. 나는 도의원으로서 예산 못 받아가면 다음에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해서 예산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사님만 경북에 도에 앉아 계시면 우리 칠곡군은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고 그 중간 역할 우리 김시한 의원하고 저하고 또 우리 칠곡군 의회 의원님과 합심해서 칠곡 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지사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말씀드립니다. 예. 또 우리 김시환 이지였습니다. 오늘 그 이철우 우리 도지사님께서 직접 또 우리 칠곡군에 방문해 주셨고 특히나 그 며칠 전에 석적보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도지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또 건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아주 개방적이다 도지사님이 그 우리 석적읍에서 현안된 문제 아파트라든지 또 우리 망정가래가 국지선 문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주민이 건의해서 발전협의회 몇 분이 가가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또 해결하는 데 있어서 흔쾌히 또 받아주신 데 대해서는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 칠곡은 좀 전에 우리 서경이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또 지형학적으로 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저희 지역에 공단할 수 있는 땅도 많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뭐 북산부터 뭐 평이라든지 그러고 좀 윤리 또 택지 개발지구도 되고 있고 경전철 되고 있고 석적에 또 중리간 뭐 여러 가지 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경상북도도 살고 우리 칠곡군도 살고 특히 미래의 통합 신공항을 또 이 하는 입장에서 보다 더 지혜롭게 지선 간에 이 어떤 교통이라든지 그래 됨으로써 물류도 좋고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사님의 큰 지혜를 좀 활용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요즘 관계자들도 좀 신경 좀
좀 써주시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 또 백성기 군수님 아주 이 많은 업적을 일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우리 칠곡을 위해서 보다 신경 써주시고, 특히 우리 정의용 국회의원님, 우리 우리 국가 지방도 같은 거를 좀 신경 좀 써주셔서 국회에서 저희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 의원 두 분이 작은 고추 맵다고 대단합니다. 잘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꾸미가 옆에 있어서 더 많이 봤잖아. 사실 사람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볼 게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꾸미 취소원을 대구에서 좀 같이 쓰자 이러니까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꾸미 사람들이 흔쾌히 이야기는 안 하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KTX가 꾸미를 한 센치, 1cm도 안 지나가니까 자기 KTX 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역은 없으니까 양목역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목역 KTX를 무사해달라.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김천역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양목역 세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꿈이 좀 공단을 살리고 또 취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양목역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목. 그러면 칠곡은 양목역이고 칠곡역이잖아요. 사실은 양목역. 그래서 가만히 앉아 무슨 좀 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역 하나 생긴다 하면 KTX 역 하나 떼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거 압니까? 국회의원 잘 뽑아놔서 그런지 슬슬 풀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게 가장 큰 1번입니다. 그거 내놔라. 그래서 총리 그저께 제가 만나 식사하면서 양목역 안 내주면 그 해결이 어렵겠다 하니까 자기들도 뭐 알고 있다. 그래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천에서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KTX 뭐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또 하나 세우는 거. 하여튼 그런 걸 잘 해결해서 칠곡이 잘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꼭 이거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외식을 회장입니다. 칠곡군에서 전체 투표가 이겼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 일단 지사님 방문 반영하고 제가 14일부터 우리 외식업 지구를 23개 신문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동해안에 가니까 그죠. 지금 일본의 원수로가 앞으로 방류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동해안 해수욕 시즌 돌아오고 하니까 어떤 이슈화를 내걸어가지고 현수막이라도 좀 개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혜 차원에서 그거는 우리가 해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대선적인 차원에서는 동해안에 어떤 원수라가 돌아오는 게 내가 뉴스에 보니까 3년 걸린다 그러는데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6개월이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동해안에 어류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난감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례를 봐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희영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중앙정부에 이런 것도 한번 세부적인 현안이지만은 어민들의 고통을 잘 감지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예비군이나 기타 단체는 접종을 단체적으로 먼저 해주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 회원들이 제일 대민 접촉을 많이 하는 식당 경영주들인데 어떤 일반적인 연령 규제 말고 식당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게끔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는 공감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을 중대본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대본 아는 분이 많이 하시네요. 중앙재해대책본부라고 중대본, 총리가 이 현장에 시도지사들, 장관들 다 참석해서 그전에는 거의 매일 했는데 요새는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총리가 오고 나머지는 장관들이 오고 그럽니다.
그 가서 제가 거기서 짧고 굵게 늘 건의해가 다른 시도에 가면 그 시장 구선님 다 참석하니까 경북지사가 가장 짧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해결한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막 길게 설명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시간도 전부 다 그 화면 보고 앉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외식을 먼저 맞도록 그러면 가방도 넣고 다녀야 될까요? 그래 하면 우리 이게 수십만 개가 될 텐데 우리 경북에 식당 몇 개예요? 외식? 3만 개죠. 그럼 뭐 그게 뭐 전국적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하여튼 뭐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다음에 방사능 그 이제 유출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일본 물을 그러면 일본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선 지하표부터 오지 우리 집에 먼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거를 방류할 때 분석을 전부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덜 해롭다 안 해롭다 이거 이 정도 섞어놔도 괜찮다 정도를 할 건데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처음에는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괜찮다 했는데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걸 바꾼다고 해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볼 때 바닷물에다 막 오염수 요거 정도 부어가지고 막 해롭지 않다. 그래서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내놓겠다. 그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그 정도 괜찮다. 이래 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한마디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또 발표 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을 만드는 것도 실제로 분석을 해보고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태평양 바닥에 뿌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는데 일본 놈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감정이 섞여서 조금 더 강하게 현수막 좀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너무 불안감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 정말 수산업 다 망합니다. 정말. 대장사 안 된다 이제. 그런데 그게 지금 오지도 않았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해가 벌써부터 안 된다 하면 그래. 예. 오늘 여하튼 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칠곡은 뭐 군수님 중심으로 또 우리 선출직들 열심히 뛰어줘서 그동안 운영이 잘 되는 지역으로 도에서 보면 어느 지역이 잘 되고 어느 지역이 어렵다 하잖아요. 인근 구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비가 어느 정도 어렵냐 하면 이거 중앙에서 돈을 주니까 자기들을 보태가 해야 되잖아요. 도비도 보태고 자기도 보탤 게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게 많습니다. 참 딱합니다. 그럼 왜 그래 됐나요? 기업들이 세내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적인데 칠곡은 다행히도 빚도 없고 잘 만들어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제가 아까 악수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저 사진 한번 찍으면서 또 인사드리고 악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바람 행복보서 칠곡군 현장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진흥청에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내려오세요. 자, 촬영할게요. 여기 카메라 봐주시고요. 칠곡 화이팅 할게요. 칠곡 화이팅! 자, 화이팅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칠곡 하면 화이팅 합니다. 칠곡! 화이팅! 경북! 화이팅! 칠곡 최고 한 번 더 갈게요. 자, 그러면 칠곡! 화이팅! 경북!